기사 수첩 안진용입니다. 국민가수 탑10 결승으로 가는 10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드스타가 또 맞췄습니다. 저희가 탑7 누가 될지를 짚었는데 원래 탑5로 뽑았고 2명 정도 후보로 이들이 괜찮다 했는데 그래도 지조 있게 밀고 나갔죠. 이 7명이 그대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14명에서 탑10으로 추려지는 과정에서 이 7명이 모두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잘난 척할 게 아닌 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거의 다 맞추셨어요. 뭐 한두 명 정도 차이가 있지만 대중들이 바라보는 눈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은성, 김동현, 김영음, 김희석, 박장현, 박창근, 손진욱, 이병찬, 이솔로몬, 조연호가 결승 무대를 치르는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요. 결승에 간 10명이 아니라 나머지 4명이 왜 탈락했나입니다. 이미 떨어진 사람들을 왜 굳이 얘기를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떨어졌을지를 짚어보면 결승에서 또 누가 떨어질지, 누가 더 높은 순위가 될지, 무엇을 해야지 더 좋은 점수를 받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못해서 떨어졌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미 탑 14, 14명이 들었을 때 이들은 충분한 실력을 갖춘 대단한 실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경연이잖아요. 오디션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시합 같은 거 해보셨죠? 뭐 시험도 일종의 시합이니까요. 여기는 항상 그렇지만 운이 중요합니다.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죠. 특히 대진운, 누구랑 붙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준결승 무대 뭐였죠? 맞대결이었어요. 누구랑 붙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등부터 14등이 있을 때 내가 13등이에요. 14등이랑 붙었으면 난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모두와 붙으면 난 떨어지는데 정확히 나보다 점수를 덜 받을 사람과 붙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대진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이번에 떨어진 4명 다 대진운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왜 대진운이 안 좋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김유아 양,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죠. 왜냐면 앞서 부른 노래들이 정말 대박이 났고 여전히 하이라이트 영상도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유아 보는 재미로 국민가수 본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왜 상대가 이솔로몬이었냐,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응원 투표에서 이솔로몬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강자입니다. 그리고 또 김유아 양 몇 살이죠? 7살이죠. 라이벌이라는 뜻을 몰랐어요. 또 여기서 김유아 양이 누구한테 지목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지목을 할 순서였다는 거죠. 라이벌을 꼽으라고 했더니 이솔로몬을 바로 꼽았어요. 둘이 제일 친한 거 아시죠? 유아 양 입장에선 누구 한 명 꼽으라고 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삼촌을 꼽았는데 그게 자기의 준결승 상대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결국 이 대결에서 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죠. 자, 두 번째 탈락자 하동현입니다. 매 오디션마다 한 명씩은 나오는 동굴저음의 소유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 트롯 때 누가 있었죠? 류지광이 있었죠. 이 음색은요, 음색 깡패라고 해서 정말 희소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상대가 이병찬이었어요. 자, 다른 참가자들의 지목을 받지 못한 두 사람, 자연스럽게 이 배틀이 성립이 됐는데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라이벌로 꼽기를 꺼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실력자 대 실력자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병찬은 당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거품이라고 생각한다. 노래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사랑받는 거니까 라고 고민에 빠졌고 열애중을 진짜로 절절하게 불러냈습니다. 자, 이에 맞선 하동현, 저는 선곡이 진짜 좋았다고 봐요. 본인의 동굴 보이스를 100% 뽐낼 수 있는 이 아이의 로즈를 불렀고 결국 하동현의 승리였습니다. 최종 성적이 하동현이 전체 14명 중에 11위예요. 12와 11위. 딱 한 등 차이인데 합불, 결승행으로 가는지 못 가는지의 차이가 그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둘이 로즈 대 열애중으로 붙었을 때 누가 이겼어요? 하동현이 이겼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이병찬의 팬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효과를 전 가져왔다고 봐요. 졌네? 이대로 가다가 우리 이병찬 결승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 더욱더 결집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고은성 대 이만별.
뮤지컬 황태자 고은성, 그리고 실력파 보컬리스트이자 보컬 트레이너로도 활동 중인 이만별. 두 사람 모두 관록의 상대입니다. 무대 경험도 많고 기성 가수예요. 고은성은 민혜경의 We Love You를 불렀고요. 이만별은 박효신의 야생화를 불렀습니다. 사실 노래 인지도만 놓고 봤을 때는 박효신의 야생화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이 박효신의 야생화를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다음 박창근 대 김성준. 다른 수식으로 해볼까요? 이건 기타 대 기타의 대결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비교 포인트가 명확해져요. 결국은 팀의 차별화를 위해서 너무 기타 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한 명은 떨어져야 한다는 거였죠. 4명 모두 너무 고수와 붙었어요. 그들도 고수지만 이 안에서도 팬덤이 워낙 크고 지지세가 단단한 이들과 붙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기운 싸움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대진운. 또 하나는 선곡입니다. 어떤 노래를 경연곡으로 선택할 것인가. 김유아 앞서 이선희의 아 옛날이요. 아름다운 강산을 불러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죠. 그런데 준결승곡이 뭐였어요? 아이유의 너랑 나였죠. 물론 유아 양의 이 앳됨을 강조하기는 훨씬 더 좋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선희 씨의 노래를 불렀을 때 임팩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바라고 눈높이가 여기에 맞춰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만별이 야생화를 골랐을 때 용기 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야, 이 노래 불러? 이 어려운 노래를? 박효신의 노래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심사평에서도 감정 전달이 아쉬웠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 이만별 같은 경우는 보컬 트레이너, 노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뽐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생화 무대는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탑 10이 정해졌고 결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방송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들의 관심도는 더 집중이 되고 팬덤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겠죠. 이 팬덤의 치열한 경쟁에 초점을 맞춰서 최근에 부정투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얘기까지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전체에 순위가 뒤바뀌거나 할 만큼의 큰일은 아니었다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일단 온라인상에서 이 국민가수 참가자들의 일부 팬들이 편법으로 아이디를 생성해 부정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순위권 참가자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개개인의 응원하는 팬덤이 커지고 그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이런 일이 불거졌습니다. 자, 과거에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청자 문자 투표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경연이잖아요. 공정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결국 문자 투표가 대중의 마음을 대변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철저하게 관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정투표가 일어났고요. 그럼 이 부정투표의 잘못,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두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모두가 잘못했어, 모두가 자숙합시다? 솔직히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명명백백하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선후관계는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겨요. 답을 내리자면 첫 번째 가장 잘못한 사람, 일부 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정투표가 일어나도록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는 걸 시스템적으로 막아놓지 못한 쿠팡 플레이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쿠팡 플레이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가수 응원투표 현황을 계정 생성 시기, 입력된 이메일 주소, 휴대번호, 본인 인증 여부 등 회원 가입 정보, 개개인의 서비스 이용 기록, IP 주소 등 재반 정보를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 철저히 조사를 했고 그렇게 확인한 결과 지난 3일부터 전체 투표 중 1% 미만의 투표가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된 불법 계정을 통해 중복적으로 이뤄진 투표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 불법 계정으로 아이디가 만들어졌고 이걸로 특정 가수에게 부정투표가 이루어졌다. 이게 결론이에요. 팬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인 1표. 이건 경연의 기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팬들이 그 가수, 내가 응원하는 가수를 돕기 위해서 이 행위를 했지만 결국 그 가수에 대해서 다른 팬들이 반감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순수한 팬심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릇된 팬심으로 변질됐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자, 그럼 쿠팡 플레이는 어떤 잘못인가? 쿠팡 플레이 후발 OTT 주자거든요. 이런 거대 쇼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문자 투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충분한 노력과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쿠팡 플레이는 이 입장을 내놓은 뒤에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한 관련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TV조선의 잘못은 무엇일까? 관리 감독입니다. 관리 감독. 이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고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 건 앞서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을 비롯해 여러 경연 프로그램을 TV조선에서 믿고 보던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거. 1차적으로는 쿠팡 플레이가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거 있지만 그들이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을 시키고 있는지 TV조선이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순위 및 당락의 변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쿠팡 플레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과 협의해 기존의 투표 집계를 바로잡고 중복 투표 내역이 참가자 순위 및 당락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허위 내용을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서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안도 진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적어도 마지막 순간 결승 무대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자, 국민가수 이제 마지막 순위 결정 2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저희 올데스타가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또 다른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